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로 굉장히 말들이 많죠. 하지만 21번째 6.17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22번째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는 말들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규제 속에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9년도까지 임대주택 사업자에 어떤 혜택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보실게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들은 또 취득세 없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임대기간 8년 기준으로 뭐 취득세 50% 감면을 해준다거나 소득세, 재산세, 뭐 종부세도 일부 뭐 합산 배제해준다거나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이 4년에서 8년 이상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많진 않지만 그래도 혜택이 좀 있었습니다. 8년 이상 정도 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네, 혜택들이 있었어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에서 8년, 그러니까 8년 이상을 해야 그래도 이런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 사실 작년에도 보면은 혜택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8년 이상 하면 이렇게 양도세도 좀 감면을 받는다던가, 네, 8년에서 10년 하면 이렇게 양도세도 감면을 받는다던가, 뭐 장기 특별 공제액도 이렇게 좀 감면을 받고, 뭐 종부세도 좀 이런 어느 정도 좀 합산해서 배제를 했다. 사실 크진 않았지만 이렇게 벌써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들이 8년 이상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이때도 이미 많지 않았어요. 이때도 이미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전보다 더 혜택이 많았던 시기에 임대사업 주택자에 대한 사업자를 많이 좀 끌어들이는데 정부가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조금 조금씩 혜택을 줄여가더니 이제는 이 임대사업 주택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대상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나온다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종부세 아까 우리 합산 배제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공제액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삭제한다. 결국에는 이런 혜택들을 준다고 해서 많이들 사업자를 냈었고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사업자도 내고 세금도 잘 냈었는데 이런 여러 혜택들을 좀 삭제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다주택자들한테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번 주 빠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어, 약간의 좀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제출을 할 거고, 지난 문 대통령님이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 바로 이렇게 좀 보유세 강화해라. 이런 지시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요렇게까지도 이어져서, 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보시면 이런 종부세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제 혜택은 현행 6억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 이제 6억 원은 공제해주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6억 원이라는 기본 공제액을 이제 더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 기존에도 별로 없었지만 더 삭제되거나 더 줄어든다. 어렵다. 주택은 더 이상 이제 당분간은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사업적으로도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하면 다주택자라면 보통 60%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뭐 단기 매도 이런 건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에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좀 단기 매도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쓰였던 자료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빌라가 이제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빌라가 이건 예입니다. 예시입니다. 실제로 판매가가 1억 4,500 정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 최저가 1억이라는 이 최저가에서 한 1억 천 정도,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이 없다라고 가정하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 1억 천 정도에 갖고 와서 세금 내고 일부 수리해서 1억 4,500에 판다면, 그래서 약 2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양도세로 약 1천만 원 낸다라고 가정을 해서 단타 매도로 1천만 원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면, 어찌 보면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런 단기 매도가 어찌 보면 하나의 좀 우회로 주택을 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또 투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거잖아요. 수리해서 하자 다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죄책감 사실 없고요. 이런 경매 물건에 나온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단기 매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뭐 한 가지 방법이 좀 생각이 나서, 뭐 물론 저만이 아니라 다른 경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단기 매도로 약간의 시세 차익을 남겨서 계속 돈을 굴리자, 이런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원래는 이거 올해 상반기에 좀 보다가 말았던 거예요. 이게 기존에 2억짜리 감정가였다가 제가 봤을 때가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유찰이 됐었거든요. 7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유찰이 됐었는데, 지금 바로 대전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요즘에 이렇게 좀 상가로 좀 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벌써 보시면 유찰이 됐던 그 금액 이상으로, 이미 많은 금액으로, 뭐 이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저가에 비하면 꽤 높은 금액으로 8명이나 입찰에 응해서 8,100만 원에 낙찰을 해갔잖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규제 시작 이후에 6월 30일이면 6.17 이후죠. 그래서 6월 30일부터 벌써 이렇게 상가에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5월 달에 물건이 나왔을 때 이미 유찰된 거예요. 그때는 규제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좀 상가 물건, 너무 비싸거나 넓은 평수에 뭐 높은 임대료를 받기에는 현재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입지 괜찮고 저렴한 물건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빌라, 좀 싸게 매입을 해서, 이제 경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싸게 매입을 해서 좀 제값에 판다거나. 하긴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건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규제 지역 바뀌긴 하지만 이미 임대 사업자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개인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출비율이 좀 낮아지면서 어쨌든 기존보다는 대출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장벽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분명히 경쟁자는 좀 낮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가 물건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올해 제가 5월인가 4월 달에 봤는데 그때 분명히 7천만 원대도 유찰이 됐었는데 이미 8명이나 입찰에 응했고 8,100만 원에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요새는 상가에도 좀 이제 사람들이 투자의 눈을 돌리고 있다. 상가 또는 뭐 저렴한 주택을 단기 매도, 세금 낼 거 내고 시세차익을 보는 거나 이렇게 상가,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주택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충분히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방법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 물론 이거는 개인에게 주택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사실 이런 공급망을 확대하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집값을 하늘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는 것들도 사실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규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런 정책들이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
이렇게 투자하거나 실수요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대출 비율이 뭐 70%였다가 40%로 낮아지면서 그 30%의 갭 때문에 계약금 날리는 사례도 빈번하죠. 그래서 그런 건 누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좀 다가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액 빌라나 또는 소액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내용을 좀 짧게나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모두 좀 어려운 환경일수록 이렇게 조금이라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